북한의 이제 법률 개정이나 박해 상황이 작년에 비해 악화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예, 예. 일단 먼저 여기 이 유인물에도 간단히 적었지만은 북한에서 사실은 23년도 들어갈 때만 해도 저희가 박해 상황이 좀 감소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 봉쇄를 하고 사회 통제를 하고 뭐 락다운을 하고 이런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모임이나 사람들의 뭐 만남이나 이런 것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지역 간의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듣기로는 북한이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뭐 열심히 뭐 이렇게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듣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는 방역을 명목으로 또 그걸 다시 다 막고 방역증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절차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면서 그런 이동이라든지 사람들 모이는 것도 옛날에도 물론 단속을 했지만은 한 두 명, 세 명만 모여도 또 코로나 번진다고 그거에 대해서 막 제재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통제가 강화된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듣는 이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든지 청년 교양 보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23년도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북한 내에 통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3년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는 북한이 방역 통제가 일부 완화된 건 사실이지만은 완전히 푸는 상태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그 국경 통제 상황을 보시면 아는데, 북한이 국경을 아직도 제대로 열지 않았잖아요. 일부 화물 열차 운행 재개라든지, 외부에 있던 북한 사람들을 송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진행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어떤 인적 교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는 방역 수준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 방역 그 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23년도에도 이제 그런 법률들이 추가가 진행됐는데, 여기 적어놨지만은 평양문화보호법이라든지 국가비밀보호법 같은 것들이 제정이 됐어요. 뭐 평양문화보호법은 많이 보도가 돼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투나 언어 같은 걸 규제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국가비밀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북한이 형법 안에 간첩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첩 활동을 하면 처벌을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 더해서 비밀보호법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정보를, 국가 내 정보를 밖으로 유출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단속을 하겠다라고 이제 더 천명을 한 부분인데, 이 법이 이제 결국은 기존의 반동사상 문화배열법이 기존에도 물론 다 통제를 했지만 그거를 강화하는 어떤 일종의 조항으로서 기능을 한다 그러면은 이 국가비밀보호법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가 내에서, 북한 안에서 어떤 뭐 장마당이나 어디든 간에 뭔가 좀 수상적인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 형법이 아니라 이 법을 적용해서 더 강화된 처벌을 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화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난 한 해 동안도 어떤 법률의 형식으로 계속 부과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분석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그 한국교회 관련해서 이제 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북한 선교학교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한 수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어떤 실제 현장에서 보고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평가공주 사역 같은 경우도 직접,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 탈북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직접 만나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한국에서 직접 가서 만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사역이 가능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반칸처법 적용도 하고 한국 교회에서 그 중국에 지금 있는 탈북 여성들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모든 그 기존에 하던 사역들이 위험해져서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한되는 상황들이 계속 지금 심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뭔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듣는데 정작 가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막 탈북자도 못 만나, 구출 사역도 너무 어려워졌어. 북한은 국경을 막혀 있고, 막 옛날처럼 탈북자 많이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는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교회의 어떤 일부에서는 뭐 말 그대로 어떤 걸 날려보낸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예 현재 사역을 그냥 접고
통일을 준비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평화운동 또는 뭐 통일 이후를 준비한다. 이렇게 하는데 전 뭐 두 개 다 어떤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북한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 사역이 중단돼서는 안 되겠죠. 이제 점점 이 북한 사역이 어, 전문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고 무조건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뭔가 많은 경험이 있고 또 그런 것들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변화되는 상황들을 잘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지인들과의 그러니까 북한의 주변국이라든지 그 주변국 교회들과의 어떤 협력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거기서 뭔가 활동하고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 만나고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러시아하고는 일단 외교 관계가 안 좋아졌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중국은 또 법률이 훨씬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인 선교사가 이제 못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 교회, 또 중국 교회, 그 현지에 원래 있던 교회들과의 협력이 이제 필요해진 상황이다. 그것도 쉽진 않습니다. 그 교회들도 감시 대상이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나마 그래도 뭐 아예 못 가는 한인 선교사보다는 그래도 거기에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뭐 북한 사람과 접촉도 훨씬 자유로운 그런 현지 교회들의 어떤 참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이거는 뭐 당장은 아니지만은 또 나중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고 지금 이야기 나오기로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그쪽 뭐 저기 우크라이나 점령지 쪽으로 아마 많이 지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뭐 대놓고 나오고 있거든요. 외교 라인 통해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물론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그런 지역에 나왔을 때 한인 선교사가 가도 그 사람들을 뭐 하기에는 어려워요. 러시아하고 가기도 그렇고 외국인으로서 가서 이걸 하는 게 어렵지만은 러시아나 뭐 그쪽 지역 교회 같은 경우는 훨씬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노동자들 만날 수 있고 뭐 일도 맡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물론 그 러시아 교회, 중국 교회 뭐 그 외에 다른 제3국 교회들이 뭐 또 그리고 또 사실 이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 디아스포라가 좀 있으니까 고려인 교회나 뭐 조선족 교회나 이렇게 있으니까 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은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한국 교회가 사실 그런 부분 좀 채워주면 좋겠다. 많은 부분에 협력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장 사역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막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언론에다 말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요 정도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